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홍 SBS 기자,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상홍 기자. 네. 오늘 정부가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해외 유입 관련된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검역 과정에서 어제 하루에도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었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명 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검역 과정에서 총 여태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47명이 됐는데 오늘 늘어난 이 13명이라는 수치만 봐도 대구,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이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또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계속해서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역 과정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중국 당국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방역 당국도 이제는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하고 막는 것도 우리 방역 당국의 대응 조치의 핵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런데 참 정부의 고민은 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출국을 어떤 나라들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오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쉽게 잡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일 때도 전파 능력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특히 이제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전수 진단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진표를 작성하고 하는데 여기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가 전수조사 들어가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검사만으로는 절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자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WHO 세계보건기구는 물리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문을 좀 닫아다오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어제만 봐도 어제는 일요일이고 대부분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배를 중단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배를 하더라도 어떤 2m 이상의 떨어진 간격에서 그리고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하도록 어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었고 그 결과 한 4만 5천 개 정도의 전국의 어떤 종교 시설에서 반 정도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했고요. 나머지 또 다른 반은 제한된 방식으로 예배를 잘 했고 그 가운데 한 3천 건 정도가 행정 지도를 받았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말씀하신 어떤 접촉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용어의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다음 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대응하자, 꼭 실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그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막겠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십니까? 지금 4월 6일까지 개학이 이제 4월 6일 날 개학이 이제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3차까지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부에서 강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개학을. 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등락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거의 100명 수준 하루 1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개학을 했을 때 분명히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지금 수준에서 10명, 그러니까 10명, 일일 확진자 10명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한 자릿수로 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그 상황에서도 물론 개학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집단 감염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자들, 그러니까 이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원일 때의 변수가 항상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단 전수조사만으로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시적으로 앞으로 2주에서 4주까지는 완전히 어느 정도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가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단체나 뭐 일선 어떤 모임, 그러니까 PC방 이런 것들 해가지고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집단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당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가급적 또는 권고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2주에서 4주까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4월 6일 날 개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4월 6일 날 이 상태로 개학을 했다가는 집단 발생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50명이 모이는 어떤 집회를 다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상에서의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독일에서는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키는데 우리 정부도 앞으로 2주에서 4주를 어떤 골든타임으로 본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입국도 철저히 통제를 해야지만 모든 노력을 지금 100명 수준으로 한 단위까지 끌어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만 4월 6일 개학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행정 조치에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권고 차원에서 될 수준이 아니다.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 금지한다, 문을 닫아라, 모이지 마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명, 21.9%로 유럽 등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마 진단 검사는 현재 저희가 이제 방역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될 경우에 치료 비용도 현재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비감염병하고는 달리 외부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모양새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동안 반드시 하자. 이렇게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올 여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나왔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의 아베 행정부는 그동안 연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아베 행정부 안에서 연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겠죠. 정희동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IOC는 오늘 새벽 긴급 집행위원회를 진행한 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적인 보건 상황을 고려해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주 안에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메달 65개를 수확했던 미국 육상연맹이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연기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 국가대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도쿄올림픽 연기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국제육상연맹도 올림픽 연기를 위한 IOC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성호 기자, 네. 일본의 아베 행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연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동안 워낙 세계체육계, 조금 전에 정의동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세계체육계가 다수의 의견으로 연기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공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체육계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일본 도쿄올림픽의 예선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정대로 올림픽을 강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누가 과연 해결을 할 수 있냐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IOC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당연히 연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전문가의 시각으로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그대로 치른다. 그동안 IOC나 일본의 아베 행정부는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지금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아니냐 이런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생각에 이제 그동안 올림픽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일단 연기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고 51조 원을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도 기사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또 안 좋아질 거를 우려를 해서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비단 지금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다수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시작이다 오히려. 네, 지금 아직까지 그 각 국가에서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확진세의 경향을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점차 많은 나라에서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150개국이 발생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비단 일부 국가들 빼놓고는 감염자 수,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지만 이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확산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도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 현재 확진자 수가 한 200명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보건 의료상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점차 이제 코로나19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시작이지 결코 4개월 남은 게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인지를 하고 아마 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해외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는 대목이 중국이 내놓는 발표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 왜 일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는 게 별로 없느냐. 여기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던데 또 중국의 통계와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현지 기자들인가요? 의료인들인가요?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 조작 의혹 자체가 아예 공식적으로 주장 제기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시작이 된 후베이 지역에서 그 주류 매체 기자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그 위챗이라고 하는 SNS에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가족 3명이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과거에 받았다가 완치가 됐는데 다시 발열 증상이 나서 병원을 갔다. 근데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요 며칠 동안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그 수치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해외 유입 사례만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확진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 주류 매체 기자가 처음으로 폭로를 했고 그런 폭로를 하자 우한에 있는 또 다른 의료시설에 있는 관계자가 사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18일 정도에 1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사실 저희가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도 저희도 일본의 상황이 업데이트된다든가 이런 뉴스는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일본이 현재까지 한 1,000여 명의 확진자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연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실제로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비단 뭐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예? 지금 일본의 치사율이 3.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예, 이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초기에 확진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탈리아조차도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후가 안 좋아지면서 치사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일본도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일부 국가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검사 건수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에 세계의 확진자 현황 저희가 준비한 것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계속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 건수를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곱하기 N수를 해야지만 실제로 감염자 확진자 수가 맞는 숫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코로나19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 2주 전 정도만 해도 안상호 기자, 네. 우리나라가 뭐 중국 다음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란이 좀 비슷하거나 그랬고요. 네. 확실히 유럽과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한번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33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누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확진 환자들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유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확진자들의 절반 정도가 유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절반을 차지했던 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국가들이 순위권에 있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1명, 2명, 뭐 10명 이렇게 해서 예. 별다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어떤 발화가 됐고 확진세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세계의 코로나19 현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이거 갖고 마치 어떤 순위를 다투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정리한 현황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긴박하게 대처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We say stay at home and save lives. Beyond the shortage of beds and ventilators, the doctors Die überwältigende Mehrheit der Menschen hat verstanden, dass es jetzt auf jeden und jede ankommt. Dass jeder und jede seinen und ihren Teil dazu beitragen kann.
네, 긴박하게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안상호 기자,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곳의 풍경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 위성사진으로 찍은 영상이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보면서 안상호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유입 인구가 많은 관광객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든 예, 유입 그런 인구가 나라들이네요. 많은 그런 나라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면 현재는 사람들이 없을 수밖에 한 명도 없네요. 텅 비었네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예, 맞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 부근 사진 이전과 이후 보고 계시고요. 리스본의 코메르시우 광장, 예전에는 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사람이 적다,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점처럼 보이는 게 아마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리스본의 코메르시우 광장의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이란 마슈아드 성지 이전과 현재, 예전 왼쪽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거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구촌의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프랑스의 한 청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예 여행을 금지하고 외출도 금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의 발코니에서 42.19km 마라톤 거리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J'ai vécu une dernière expérience sur mon marathon où j'ai dû abandonner parce que j'étais vraiment pas bien du tout à Saint-Sébastien et j'avais besoin de me challenger au niveau mental aussi, de prouver que je pouvais être capable dans un espace un peu confiné de me dépasser aussi parce que même si j'affectionne le marathon, courir pendant 7 heures sur 7 mètres de long, c'est donné à peu de monde. Franchement, j'avais besoin de me réconforter que j'étais encore capable de pouvoir courir 42 km, peu importe les conditions. 교수님, 저 청년의 예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집에서 자가격리 하고 있을 때 이 건강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체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만약에 이분이 감염자라고 그러면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트레드밀 같은 운동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하루에 뭐 일정 시간은 할애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 맨손 체조, 네. 또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하는 체조라든가 네네. 또 이런 것들을 꼭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예, 자가격리 상태에서 그 2주라고 하는 자가격리 기간이 생각하면은 2주다 이렇게 짧게 느껴지겠지만 정말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때 더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 집에서도 틈틈이 꼭 운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안상호 기자, 전 세계가 대외적으로 밖에서 모이지 말아주세요. 이런 아예 다른 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금지령을 내리는 것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가장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자택 대피령을 어떤 행정명령으로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을 발동한 주가 총 8곳으로 늘었고 이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에서는 3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메르켈 독일 총리 자가 격리 이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이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werden angehalten, die Kontakte zu anderen Menschen außerhalb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es auf ein absolut nötiges Minimum zu reduzieren. Zweitens, in der Öffentlichkeit ist, wo immer möglich, zu anderen als den unter eben genannten Personen ein Mindestabstand von mindestens 1,5 Meter, besser noch 2 Meter einzuhalten. Der Aufenthalt im öffentlichen Raum ist nur alleine mit einer weiteren nicht im Haushalt lebenden Person oder im Kreis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s gestattet.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세계 각국에서 절대적으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데 교수님도 보셨죠?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또 중시하다 보니까 저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모여서 피서를 즐긴다든가 또 어디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럽에서는 젊은이들은 코로나19 우리는 괜찮대라고 하면서 또 모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저 해외에서 이렇게 어떤 유흥지나 예.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무섭게 확산을 하고 치명률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은 감염돼도 괜찮다, 일반 감기다, 독감 정도다라는 그런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됐을 때 치명률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사이토카인 폭풍 또는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실제로 사회적으로 더 확산이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피해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 어떤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저와 같은 행동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특히 이 사이토카인 폭풍 이 증상을 보이기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입니까? 네, 사이토카인 스톰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왕성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층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병원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포함한 어떤 병원체나 일부 의약품을 섭취했을 때 이게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고열을 발생시키면서 우리 생체에 꼭 필요한 일부의 효소들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혈액순환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을 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거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스나 메르스 때도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젊은 층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 제한령, 모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상당한 이 분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탈리아의 한 시장은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모르겠느냐. 매일 담배를 사러 나가고 쇼핑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상황이 좋아지겠느냐. 주말이라고 바베큐 파티를 여는데 자가 격리라는 말은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과만 있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뉴욕 쿠오모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This is not life as usual. None of this is life as usual. And this kind of density, we talk about social distancing. I was in these parks, you would not know that anything was going on. This is just a mistake. It's a mistake. It's insensitive, it's arrogant, it's self-destructive, it's disrespectful to other people, and it has to stop, and it has to stop now.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저렇게 강조하는 거는 저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안타까움, 이런 분노의 표시겠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총 확진자가 3만 명이 오늘 넘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지사 입장에서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다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손 씻기 위생이라든가 마스크인데 그것조차도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라는 어떤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조차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렇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일요일,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We need an outlet where we can look for joy, where we can look for positivity. So we find that through faith and through God, that there is hope.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네. 근데 마스크를 써? 근데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벗어야지. 예, 이렇게 참 모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대요. 이 미국의 목사도 저희가 영상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적어도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왜 협조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안상욱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유일한 어떤 방역의 차단 수단이 실제로 영어로는 쿼런타인이라고 그래서 그 봉쇄입니다. 격리 봉쇄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낮은 수준의 권고사항이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 방역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메저라고 해서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어떤 종교의 자유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주에서 4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짧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교묘한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SBS 스페셜에서 나갔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현 상황에 대한 SBS 스페셜 프로그램에 나갔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물 날라갑니다. 진짜요? 이야, 참. 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두렵죠. 폐가 망가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사진에는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환자분이 실제로 숨이 찬 느끼는 증상은 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당히 교묘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임상 코로나19 심한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완치된 환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다 좀.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발전을 했을 때 폐렴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증상, 우리가 흔히 감기로 생각하는 경미한 증상에서도 CT를 찍어보면 상당 부분 폐렴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폐렴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악화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이러스 양이 폐에 많다는 얘기고요.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그 경미한 증상일 때 많은 양의 바이러스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스나 메르스는 보통 하부 호흡기 폐 쪽에서 주로 증식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부 호흡기도 마찬가지지만 상부 호흡기에서 굉장히 증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말에 의해서 쉽게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지 못한 굉장히 이례적인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심한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진과 우리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88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아베 행정부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아베 행정부는 그러나 취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올림피언들이, 많은 선수들이 이 순간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려왔는데 현재로서는 전 세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고 인간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확신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